민주당 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 강경파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놓고 막갑하냐, 탄핵 중독이라도 걸린 것이냐라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 민주당 얘네들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막 던지는지 잠시 후 분석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주였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강행한 발의안과 법은 모두 여야 합의는 고사하고 국민 간에도 깊은 이해 충돌이 있는 그러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제날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지난 검수완박 때처럼 독주 그 자체였고, 오직 자신들의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어떤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주당의 저런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 상종할 가치가 없는 정당이다, 이런 느낌을 갖기에도 충만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차 찾은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환담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일말의 협치 희망을 보았습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는 윤 대통령의 어떤 변화된 모습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는 호응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신사협정을 맺고 국회에서 고성을 지르지 않고 이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원칙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탄핵으로 아예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 대다수의 기성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과 관련해 야당 대표 한번 만나주지 않는 불통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주당이 양식 있고 훌륭한 정치인들과 합리적이고 멋진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공언해 왔습니다. 민주당에도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해오신 아주 양식 있고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들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곁들였었는데요. 당시 윤석열 후보의 말처럼 지금 이재명이 점령한 민주당을 보면 그 어디를 둘러봐도 양식 있고 훌륭한 정치인들, 합리적이고 멋진 협치를 할 만한 인물들은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신 마치 조폭 집단 같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하는데, 제1야당이 민생을 보듬고 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해도 부족할 판국에 정부 여당의 정책을 회방 놓고 자기들 지식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게 과연 막가파 조폭 행태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힘을 과시하기 일쑤이니 이게 조폭과 과연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단언컨대 저렇게 입법 폭주를 하고 탄핵에 중독된 정당은 우리 헌정사에 그간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다시 계획이 없다고 주워 담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역시나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김용민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사 탄핵 추진 대상인 이정섭, 손준성 검사와 비교해 이원석 총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며 헌법을 쉽게 위반한다면서 군부 독재 시절의 하나회를 보는 것 같다, 탄핵 검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김용민의 발언은 당연히 이원석 총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됐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논의는 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김용민 측과 원내 지도부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최 원내대변인의 말을 주워 담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논의는 될 것 같다고 말한 최 원내대변인 역시 문화일보에 검찰총장 탄핵을 논의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자신의 말을 주워 담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친애들도 역풍을 우려했는지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최후의 수단인 탄핵이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빈번하게 언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 탄핵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적 법률적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인 조폭 집단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그야말로 탄핵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탄핵 당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국회의원 본인들이죠. 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던 날 뇌물을 받은 의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원, 보좌관을 추행한 의원, 피해자 할머니의 보조금을 빼돌린 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의원, 가상자산을 국회에서 투기한 의원 등 이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우리가 현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총장의 말처럼 현재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21대 현역 의원은 최소 37명에 달합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다수이지요. 이 가운데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기소되거나 수사받는 의원은 무려 10명에 달합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한 사업가 측으로부터 용인 물류단지 개발, 태양광 사업, 발전소 납품 등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박완주 의원은 보좌관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원, 피해자 할머니의 보조금을 빼돌린 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의원, 가상자산을 국회에서 투기한 의원이 누구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당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금방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국회의원 탄핵 조항은 없습니다. 때문에 정작 범죄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3심까지 버티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강욱, 윤미향의 사례가 그랬지요. 국회의원은 죄를 지어도 탄핵이 없기 때문에 괜찮고 장관과 판검사는 탄핵되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저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잘 꼬집은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울분을 대신해서 말해줬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팩트를 말하자 또 탄핵 운운하는 게 바로 민주당인 것입니다. 예상컨대 민주당 안에도 정치 권력이 노골적으로 법치를 훼손하는 현 상황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지닌 의원들이 아예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재명이 거머쥔 총선 공천권 앞에서 죄다 고개를 쳐받고 있다는 점이겠죠. 하루가 다르게 이재명 개인의 사당으로 변모해가는 모습, 물론 총선을 앞둔 우리 진영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은 없겠으나 이런 민주당의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실지 내년 총선 정말 잘 치러야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